카카오 카풀의 정식 서비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 측의 입장 차이는 아직도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50대 택시기사의 분신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오늘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택시 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참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TF 위원장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유가족 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동안 우리 TF에서 택시랑 카풀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예.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소통을 해왔는데요. 예. 그 와중에 재하의적 대타협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이번 예. 사안으로 그게 좀 더 힘들어졌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예. 다시는 이런 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또 택시업에 대한 이 정부의 지원책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어떤 그런 타협의 장을 마련을 하시기 위해서 택시 카풀 TF 원내대책회의도 여시고 좀 진행을 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오늘 회의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네, 어제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예. 오늘 아침 긴급 택시 카풀 TF 위원회가 열렸고요. 예. 또 이후에 우리 당 원내 대책회의도 함께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우리 당 차원의 반성과 함께 또 앞으로 택시 카풀에 대한 이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심도 깊은 난상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예. 여러 가지 대안과 해법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 경제 이 부분이 사실상 이 현재 있는 좀 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한 이런 공유 경제의 출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정책적 안목을 가지고 공유 경제가 전반적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원님들의 또 공감이 있었고요. 예. 또 택시 발전에 대해서 택시 기사님들이 사실상 생존권이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 몰린 것이 카풀의 도입의 문제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예. 또 근로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택시 기사님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고 이런 부분에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 좀 더 전향적으로 정부가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과 또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예, 뭐 좀 더 근본적인 근로 환경에 있어서도 충분히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카풀 서비스 도입을 준비 중인 카카오 모빌리티 측 그리고 카풀을 반대하는 택시업계 측의 입장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카풀업이 지금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조항이 여객원수법상의 출퇴근에 예외적으로 이 카풀 허용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규정으로 우리 카풀 업체에서는 합법적으로 카풀업 자가용 승차 공유죠. 이런 거를 사실상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입장이고요. 택시 업계에서는 이 조항은 사실상 선의의 이웃 간의 같은 출퇴근 시간에 함께 가는 이런 선량한 카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 이렇게 영업적으로 하는 이런 것에 해당되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카풀 업체에서 하려는 이런
카풀 앱이 사실상 불법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인식이 좁혀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카풀 업체들은 특히 카카오 측은 SK나 대기업들이 카풀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선점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입장인 것 같고요. 또 미래 네. 기술을 선도한다든지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택시는 예. 이 카풀 앱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자가용 영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택시의 그 파일을 줄일 수 있는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가능성과 안 그래도 생존권을 침해받는 아주 열악한 지금 택시의 근무 환경을 볼 때에 예. 이런 카풀 앱이 성행하면 사실상 이제 택시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그런 생존권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양자가 서로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현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짚어주셨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카풀 회사, 택시 업계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까지 만족할 만한 공유 경제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 할 텐데요. 사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정식 출범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참 큰 숙제를 안게 된 것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뭐 앞서 회의 내용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기도 하시고 중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 밖에 지금 TF팀에서 어떤 좀 획기적인 중재안을 모색할 참이신지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TF 위원장을 맡으면서 주위에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중재안을 내고 합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상 이 갈등을 어떻게 중재할 수 있느냐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저희 TF는 이 소통하고 이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내기 위한 일종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네. TF 내에서 자체적으로 중재안을 내서 양쪽을 설득시키기보다는 예. 지금 현재 정부안이 나와 있으니까 이 정부안을 가지고 업계랑 택시랑 또 정부랑 우리 국회랑 계속적인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정부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택시업계에서 지적하면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정부에 제안을 하고 이런 중재안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도출을 해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예. 이런 노력을 이번 어제 불행한 사건 이후로 사실상 상당히 난간에 부딪혔지만 예.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업계랑 계속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내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나가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